최근 합동참모본부는 보핵과 미사일 대응 전력인 합동화력함을 장기 신규 소유로 결정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전 조국 미국도 개발을 포기한 전략무기인데요. 합참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합동화력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선행 연구와 소요 검증을 거쳐 증기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2020년대 후반까지 3대를 건조해 전력화할 방침인 5,000톤급 합동화력함은 현무 미사일 80발 이상을 탑재해 지상 공격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한국형 아스널업 아서널쉽입니다. 북한이 킬제인에 대응해 KN-23 탄도미사일, 북한판 ATACMS, 대구경 다련장 로켓 등을 도입함에 따라 적이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해상에서 반격할 수 있도록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등 80발 이상을 탑재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6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도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탄도 중량을 7에서 8톤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7에서 8톤급 재래식 탄도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무 미사일은 일반 고폭탄두가 아니라 지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팅스텐 합금 등 중금속으로 채웠습니다. 무거운 탄두가 일반 폭탄보다 훨씬 높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10 이상의 고속으로 떨어져 충돌하기 때문에 미국제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데요.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이런 괴물 미사일 80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동화력함 사업은 미 해군이 포기한 아스널쉽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당연히 해당 계획과 똑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생존성과 겹침에 높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널쉽은 미사일 경납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탐지 및 항공, 대장 작전 능력을 거의 포기하게 되므로 단독 생존 능력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질싸움과 잠수함이 수적이 모이는 전단을 꾸려 항모에 버금가는 호위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혹여나 합동화력함이 한 적이라도 격침당하면 그 안에 실고 있던 수많은 미사일도 한 번에 잃게 되므로 손실이 지나치게 커지는데요. 어떤 함선이든 격침되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단숨에 전단의 화력 투사량이 절반 혹은 그 이하로 급감하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세운 작진과 전략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에 너무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화력함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김여정은 무록. 세계 최초 아스널업 개발 M1 작전과 전략 자체가 휴지 조각, 세운 목전과 전략 자체가 휴지 조각이 올 그렇기 때문에 합동화력함에 대해서 그러나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 5대양을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 물다는 점이 여러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초 아스널업 개발 ALURANG 그러나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5대양을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던 이 해군의 아스널쉽과 달리 한반도 근해의 특징인 종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미 해군의 아스널쉽과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정박해 있으면서 대지의 목표를 제압하기 위해 개발이 된 것입니다. 미군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널쉽이 중진했다가 격침당할 경우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선 국군이 합동화력함 도입을 원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적어내고 있어서 보관과 운용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특작부대, 침투나 탄도탄 공격에 취약하고 군용 부지를 선정해서 지하 기지화하는 것은 대형 함선 건조와 비교해도 많은 비용이 들지요. 현재 미사일 사령부는 현무-2 개량형 이외에 1000가지 넘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계획이지만 현재 충분한 작진 기지와 발사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경기도 남부의 2개, 강원도 서부 지역에 1개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미사일 숫자에 대응해 중남부 지역에 새로운 기지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 부대를 장설하는 비용부터 장난이 아닌데다가 미사일 기지는 그 면적과 운용 장비 특성상 북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미사일 사령부는 이동식 발사대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보유한 미사일 수량과 비교해 발사대 수량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동식 발사대는 핑시에는 기지에 집결되어 있어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미사일 타격을 허락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비상 상황에 대응해 너무 일찍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지상 장비라는 특성상 그 작전 가능 시간은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화 디펜스가 제작 중인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는 대당 20억 원 정도나 하는 상당한 고가품이므로 대량 생산과 배치에는 한계가 분명함에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숫자는 단 한 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휘자량과 주변 업무 부대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부대 규모와 장비 규모가 커지므로 부대 편성 비용과 운용 비용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몇 척의 배에 불안형어서 안전하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지는데요. 합동화력함은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한 적이 8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군함이라고 쓰고 해상 미사일 기지라 읽는 함선을 만들어 항구나 안전해역에 배치하자는 얘기인데요. 주요 적성 국가인 북한을 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격 목표가 현무 -3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즉, 사거리만 따지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점은 일본과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 기지 연안 보호를 위해 갖추어서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방공포대에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적군의 대항 미사일에 격추될 걱정이 없습니다. 드물게 원으로 이동할 때에도 이질상과 잠수함이 호위할 것이므로 자함 방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나 격침 NL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있게 됩니다. KIT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해상에 띄워놓은 탄도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지상시설을 해상 함정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동 능력이 부차적으로 따라온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함선자림 운용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함은 적 함선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적 함선의 일선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합동화력함은 떼있는 미사일 기지이며 지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진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듯 합동화력함도 적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화력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동화력함은 가격 경쟁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이렇다 할 무장이나 센서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건조 비용과 유지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적당 건조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육군이 보유한 현무 -AP 이동식 발사대의 가격이 약 20억 원이므로 적당 150발을 탑재한다면 3천억 원의 건조비가 소요되어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화를 통해 소수의 인원으로 함정을 운용할 계획이므로 전제 수명주기 비용 면에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재개보다 크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합동화력함은 수상함 선체를 활용하므로 사실상 탑재 중량이나 기동상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비밀리에 사전에 전개해 배치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동요하거나 배치 위치를 노출시키는 문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상 선박이란 특성상 급유 지원을 받을 경우 한 달 이상도 항해할 수 있어 위기 상황 내내 복귀하지 않고 작전 대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합동화력함이 공격당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력을 손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해군은 합동화력함의 최고의 스텔스 성능은 물론 무엇보다 북한 잠수함 공격에 대응해 소음이 적은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동화력함은 보안의 선제 타격에 대응하고자 시작되었지만
향후 장거리 대함 무기를 대량으로 탑재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현무미사일을 가득 실은 합동화력함을 통해 서해, 남해에 각각 배치하여 비대칭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